다이아몬드 사기가 마침내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100년을 속았다. 당신이 반지에 500만 원을 지출했다고 해봅시다.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돌로 갔습니다. 이것은 그저 평범하고 단순한 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돌은 당신에게 영원한 사랑의 상징이라고 말해졌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한 세기 동안 당신의 감정을 조종해온 사람들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처음부터 귀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다이아몬드는 만들어진 욕망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만든 것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마케팅 기계였습니다. 1940년대 미국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시 결혼식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다른 보석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돈 때문입니다. 엄청난 돈이 광고에 쏟아집니다. A diamond is forever. 네 단어입니다. 불과 네 단어가 한 문명 전체의 욕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슬로건이 나온 지 8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당신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마케팅의 진정한 힘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욕망이 실은 살려진 욕망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케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욕망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급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디버스입니다. 이 회사는 세계 다이아몬드의 90%를 소유했습니다. 광산을 지배했고 공급을 지배했으며 가격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채굴된 돌을 의도적으로 시장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금고에 장가든 채로요. 왜 그럴까요? 희귀성 때문입니다. 희귀해야 비쌀 수 있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모든 다이아몬드를 한 번에 시장에 풀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폭락했을 것입니다. 수백만 원 하던 반지가 수십만 원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디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공급을 조절했습니다. 마치 마약 중독자에게 약물을 조금씩 공급하는 것처럼요. 이 시스템은 완벽했습니다. 한 세기 동안 작동했습니다. 결혼하는 모든 남자는 3개월치 월급을 다이아몬드 반지에 썼습니다. 왜 3개월일까요? 디버스가 그렇게 광고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관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광고였습니다. 사람들이 반지를 사면 어디로 갈까요? 금고입니다. 그리고 금고에서 나올까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미세 시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디버스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는 슬로건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돈도 영원히 잠겨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가장 정교한 부분입니다. 디버스는 단지 희귀한 물질을 팔지 않았습니다. 디버스는 단지 희귀한 물질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희귀성의 환상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에 감정을 더시폈습니다. 사랑, 영원성, 신분, 약속.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을 다이아몬드와 묶어놨습니다.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을 다이아몬드와 묶어놨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거절한다면 당신은 파트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메시지가 만들어졌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감정 앞에서는 합리성이 무너지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생각보다 흔했습니다. 1960년대 소련이 대규모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합니다. 아프리카가 아닌 시베리아에서요. 이것은 디버스에게 악몽이었습니다. 만약 소련이 다이아몬드를 대량으로 시장에 풀었다면 가격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버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소련의 다이아몬드를 샀습니다. 냉전이라는 거대한 장벽도 그들의 거래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돈으로 공급을 통제했습니다.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적국의 자원까지 사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사업에 있어 그렇게나 진지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했습니다. 그 정도로 수익성이 있었습니다. 세계는 디버스의 가격을 받아들였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의심했겠어요? 모든 광고, 모든 영화, 모든 결혼식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다이아몬드는 희귀하다. 다이아몬드는 사랑이다. 하지만 2010년대에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실험실에서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미 만들 수 있었습니다. 1950년대부터요. 하지만 그것은 너무 비쌌습니다. 천연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쌌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진입합니다. 수천 개의 공장이 세워집니다. 연간 수천만 캐럿의 합성 다이아몬드가 생산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급락합니다. 2015년에 1캐럿의 합성 다이아몬드는 도매가로 4,000달러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후 같은 돌이 300달러에서 500달러입니다. 90% 이상의 가격 하락입니다. 산업 역사에서 가장 빠른 붕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합성 다이아몬드는 천연 다이아몬드와 육안으로는 전혀 구별이 불가능합니다. 내부의 결정 구조마저 완벽히 동일합니다. 같은 화학 성분입니다. 30년 경력의 보석 감정사도 육안으로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다를까요? 아무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화학적으로는 완벽히 동일합니다. 물리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유일한 차이는 가격입니다. 이것이 사기의 본질입니다. 당신이 500만 원을 지불한 반지와 50만 원을 지불한 반지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전자를 샀습니다. 대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건 바로 당신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기의 본질입니다. 당신이 500만 원을 지불한 반지와 50만 원을 지불한 반지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전자를 샀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몰랐으니까요. 합성 다이아몬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있다는 것을 알아도 그것이 천연 다이아몬드와 구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알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요. 다이아몬드에는 시리얼 번호가 없습니다. 소유권 증명서가 있지만 그것도 위조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신은 속았을 수도 속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도적 사기입니다. 2015년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봅시다. 저런 반지 판매가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보석상들이 문을 닫습니다. 다이아몬드 거래의 중심지인 앤트워프와 수라트에서 수천 명의 직원이 해고됩니다. 다이아몬드 커팅 업체들이 파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합성 다이아몬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번 깨달으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미 반지를 샀다면 새로운 반지를 사고 싶지 않습니다. 왜 또 속할까요? 당신의 딸이나 아들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세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데비어스의 재무 상황을 봅시다. 2023년 디버스는 순이익 7,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좋은 성적입니다. 그런데 2024년 회사는 2,500만 달러의 손실을 냅니다. 2025년 5억 1,100만 달러의 손실을 냅니다. 단 2년 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회사의 잔고 가치는 92억 달러에서 23억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75% 감소입니다. 모회사인 앵글로 아메리카는 3년 연속으로 가치를 하락평가했고 이제 회사를 매각하고 싶어 합니다. 더 이상 이 비즈니스를 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한 세기를 지배한 기업이 불과 2년 만에 붕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사적 사건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정말 희귀했다면 왜 가격이 이렇게 빨리 떨어졌을까요? 만약 다이아몬드가 정말 희귀했다면 합성 다이아몬드가 시장에 나타나도 가격이 조금만 떨어졌을 것입니다. 희귀한 것은 대체품이 많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90%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이아몬드는 처음부터 희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희귀하다는 환상만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무너지는 순간 가격도 무너졌습니다. 환상의 붕괴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현실을 봅니다. 보석 산업은 이제 GIA, 업계의 중립적인 감정기관이라고 여겨지던 곳조차 천연 다이아몬드와 합성 다이아몬드의 등급을 같은 시스템으로 매기기를 거절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별할 수 없으니까요. 이제 다이아몬드는 강철처럼 취급됩니다. 색깔로 등급을 매기지 않고 키로당 가격으로 사고 팔아집니다. 그것은 보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품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붕괴가 실은 더 큰 무언가의 신호라는 점입니다. 이 고속으로 작동할 때 열을 빼지 못하면 과열로 인해 칩이 손상됩니다. 그래서 칩 위에 다이아몬드 열 분산층을 놓습니다. 칩이 더 빠르고 더 오래 작동하게 되죠. 이미 고급 반도체와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센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도 다이아몬드가 필요합니다. 뇌영상부터 물체 탐지까지 양자 센싱은 다이아몬드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이아몬드는 고정미에 분사용 레이저 시스템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보석이 아니라 무기 시스템에 필수 부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의도적으로 산업 용량을 구축했습니다. 2026년 현재 중국은 세계 실험실 성장 다이아몬드의 60% 이상을 생산합니다. 연간 2,200만 캐럿입니다. 그리고 산업용 다이아몬드는 95%부터 98%까지를 중국이 생산합니다. 그중 80%가 허난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0년 전 그곳은 고추밭이었습니다. 지금은 세계의 다이아몬드 수도입니다. 2026년 3월 허난의 여러 공장이 대형 단결정 다이아몬드 가격을 15% 올리겠다고 공지합니다. 이유는 장비 비용 증가와 원자재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릅니다. 고객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고객은 보석상이었습니다. 보석상은 돈이 없습니다. 새로운 고객은 반도체 제조업체입니다. 그들은 돈이 있습니다. 많은 돈이 있습니다. 당신이 유일한 공급원이고 고객의 주머니가 깊어지면 당신은 가격을 올립니다. 당신은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요금을 정합니다. 그 주 동안 저펑의 주가는 51% 올랐습니다. 또 다른 제조업체인 SF 다이아몬드는 40% 올랐습니다. 두 회사 모두 그들의 다이아몬드가 보급칩의 열 분산체로 승인받았으며 이미 첫 상용 주문이 배송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들의 베라루빈 칩이 2026년 3분기에 대량 생산에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합 다이아몬드 냉각 솔루션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장은 즉시 가격을 재평가했습니다. 돌이 보석에서 부품으로 바뀌는 순간 가치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역설이 생깁니다. 중국 정부는 2025년 10월에 미국과 유럽의 산업이 같은 능력을 구축하지 못하도록 이 자재를 잠궜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국 공장이 서방 칩을 냉각시킬까요? 규제가 영리하게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원석과 제조 장비는 수출하지 않습니다. 즉, 당신 스스로 만드는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완성된 부품은 팝니다. 10위에 직접 놓이는 부품입니다. 당신은 제품을 얻지만 공장은 얻지 못합니다. 이것이 21세기 경제전쟁의 새로운 형태입니다. 통제합니다. 독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산업이 그것에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보석 시장은 이상한 곳에 떠내려갔습니다. 실제 다이아몬드와 가짜를 구분하는 일을 직업으로 했던 사람들까지도 그 구분을 포기했습니다. GIA는 더 이상 합성 다이아몬드에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다. 실리콘 금속 막대를 색상으로 등급 매기지 않으니까요. 당신은 가격표를 본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바로 구매합니다. 데비어스는 한 세기 동안 희귀성을 팔았습니다. 그 희귀성은 돌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공급 체인에 있었습니다. 데비어스가 통제했고 아무도 복제할 수 없었던 공급 체인이에요. 커난이 그 체인의 시작을 차지하는 순간 가치는 빠져나갔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첫 번째 도미노였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폴리실리콘, 자석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히토리입니다. 배터리의 핵심적인 리튬 생산 공정입니다. 산업 전반에서 이러한 패턴은 계속됩니다. 세상이 희귀하거나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물질마다 중국은 그 산업을 구축합니다. 다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규모로요.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의미입니다. 당신이 복제될 수 없다고 확신하는 비즈니스를 운영한다면 이것이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누가 허난 어딘가에서 혹은 세계 그 어느 다른 곳에서 말이죠. 정확히 같은 것을 만들고 있지 않을까요? 당신의 경쟁자는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알기도 전에 말이죠.